오프닝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청담 동네 미용실입니다. 청담 동네 미용실 오픈하겠습니다. 저는 슈퍼민규 선정원리 노르바 하나? 최재형 원장님입니다. 드디어. 오늘 진짜 오늘 대박 게스트입니다. 아, 대박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최재형 원장님이 남자 헤어의 또 대부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하시죠.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백종원이라고. 이제 남자 머리 백. 남자 머리 부담. 백. 아 저희 40만 원 마라톤이었어요. 들은 얘기. 저희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남자 헤어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사실 많아요. 너무 많죠.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전향하고 싶은 분들 많이 너무 많죠. 많아요. 진짜 남자 많아요. 헤어 전문으로 전향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는 부분들. 네. 고민하는 거. 실제로 인턴을 채용하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지원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놀랐었어요. 다시 스텝부터 배우고. 네, 스텝부터 배우겠다라고. 그러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미 피드가 들어가서 보면 나무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뭔가 한 단계를 더 점프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남성 헤어 시장이 예전하고 또 다른 분위기고 너무 많이 커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시간 날 때 빨리 가서 진짜, 머리 잘라고 맞아.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워낙 이제 니즈도 정확하고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시장이 자꾸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스타일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그거에 대한 고객들의 수준도 아까 말씀하신 높아지고 그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라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 또한 그런 고객들의 수요와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찾아보고 노력을 맞아요.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남성 전문으로 디자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남자 전문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은 이게 그 예전의 시장을 생각해 보면 이발소의 문화가 있었던 시절이 한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 살롱의 시대로 다 넘어갔잖아요. 네네. 이게 예전에 남자들이 이발소를 다니다가 네. 그 다음에 살롱을 다니다가 이제 맞아요. 그 변화의 시기가 됐어요. 됐죠. 25년. 25년, 30년 주기로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 세대가 바뀌었어, 이제는.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살롱에서의 부족한, 살롱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디테일과 그 남자들만의 감성이 있는데 그 감성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남성 헤어 전문 시장이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저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인 기준에서 네. 이제 남자만 했을 경우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수명이라든지 딱 제 생각에도 저는 이제 여성이 8이고 남자가 2인데 저도 이제 초반 때는 아무래도 남자는 남자 손님이 많이 몰리잖아요. 턴도 빠르고 굉장히 이제 양쪽으로 많이 채워지는데 막상 까보면 이제 여자 손님 2명 하신 분이 나 한 10명 잘랐는데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매출의 효용이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루 15명씩 잘라가지고 고작 매출 그렇게 가지고 또 오래 할 수 있겠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사이에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 스타일을 표현해낼 수 있는 테크닉과 어떤 부수적인 서비스들의 개념의 메뉴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객단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일반적으로 남자 머리를 자르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확실히 더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이 활성화가 된다면 객단가 높이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왜냐면 지금 우리 시플럽 바버샵에서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 객단가가 10만 원이에요. 굉장히 높네요. 남자 머리를 객단가를 10만 원 하면 사실 예전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머리 자랐을 때 7천 원이었어요. 지금도 14,000원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진짜.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결과로 객단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자 머리가 더 재밌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아까 말했듯이 객단가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고 절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의외로 남자분들이 리턴이 되게 빠르잖아요. 엄청 빨라요. 그리고 이게 남자 고객들의 그 에너지는 확실히 조금 덜 써지 않나요?
여성 고객을 할 때 에너지보다 감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적죠. 많이 그쵸. 에너지를 훨씬 덜 쓰죠. 덜 쓰죠. 덜 쓰죠. 덜 쓰.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남자분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앉아서 있다가 가세요. 맞아. 아 근데 아니, 왠지 알 것 맞아. 같아. 근데 여성분들은 약간 아, 뒷거울도 안 보고 맞아. 무슨 차이냐면 남자들은 머리를 자르러 갈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머리가 자라서 지저분하니까. 근데 여자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맞아요. 스트레스도 어, 풀고 어. 내 얘기를 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 쇼핑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대화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표현도 많이 하고 선생님 전 이건 되게 불편했는데 이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대화 정말 많이 하던데? 그 나이 차이 그러니까 아니야? 그분 나이 차이라기보다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나이 차이보다 그분의 색깔이지. 그분의 색깔이.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렇지, 그렇지. 기준. 맞아. 보편적인 그 기준. 두 디자인의 분이 색깔. 학생이 되셨네요. 아니 그 디자인 그러게 되는 거예요. 2대2야 지금? 의자를 좀 붙여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교육할 때도 지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항상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일반적으로 남자 고객들은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느낌이 강하고 여자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공감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 전문 헤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좋다고 보세요? 저는 아예. 그거는 명확해요. 네. 헤어 디자인은 1년 하고 바꿔라. 1년 하고. 진짜요? 아. 근데 아, 의외로 왜냐면은 빨리 결정하신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100% 후회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 스스로 느끼고 한 3년 차 정도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한 3년 차 정도 지나가다 보면 커트에서 오는 디자인의 한계가 분명히 느끼게 돼.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원장님 밑에서 이제 같은 일하는 직원분들은 인턴이잖아요. 네. 그럼 그 인턴분들은 이미 그걸 정하고 온 거잖아요. 그쵸. 난 남자 머리만 할 거다.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예리한 질문. 그러니까. 시원해. 시원해. 그냥 이미 정해서 사이다. 근데 그 친구들은 맞아 미용실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뽑았어요 대신에. 그 미용실에서 일한 경험이라는 게 단순하게 기술적인 경험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결이. 많이 근데 다르죠. 결국에는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은 한번 트레이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아시잖아요. 그냥 조금씩 연습시키고 트레이닝 시키면 어느 정도 수준 다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아예 직급이 없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원장님 저는 이걸 너무 배우고 싶어요 이러면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네.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그걸 알려줘요?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아는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궁금해서 부분들 그 부분은 한 명 뽑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뽑았냐면 아예 이 친구를 그냥 아무 백지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한테도 약간 모험이고 도전인데 그런 친구들한테 와서는 일단은 고객들을 응대하는 거, 고객들이랑 대화하는 거, 고객들이 뭘 불편한지에 대한 채취할 수 있는 샴푸하면서 혹은 스타일링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이야기해줘요.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시간이 다 해결해주고. 맞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너무 처음부터 노선을 한 방향으로 정하면은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디자이너 딱 되고 나서 가위를 잡으면 남자 머리에 천재인 줄 알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내가 거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리턴이 너무 잘 되고 왜냐면 이거에 대한 감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차 여자 헤어 디자이너 분이 디테일은 더 좋겠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정확하게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겠지 근데 이런 게 좀 러프하더라도 이 형태를 남자한테 마음에 들게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남자가 주체 잘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친구가 사실 2, 3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또 시선이 완전 바뀌어 버리잖아요 맞아. 근데 그 시기에 난 남자 머리 천재다 전향해야겠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가 이제 신입 때 보통 남자 고객들밖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90%가 남자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남자 머리 잘하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남자인 경우에 남자인 남자인 경우에 확실히 그건 많아요. 근데 여자 고객들의 그 감성을 잘 모르잖아요.
여성들의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자는 동년배들, 또래 친구들은 그 문화를 너무 잘 이해하고 얘네들이 어떤 걱정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잖아.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게 서로 티키타카가 되다 보니까 이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 디자이너가 굉장히 센스 있고 잘하는 같이 느껴지고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네네.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 근데 거기에서 착각을 해서 나는 남자분이 전향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 위험하다. 위험해요. 네, 진짜. 왜냐면 딱 똑같이 가위 잡고 2년만 지나도 남자가 여자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부해서 학습으로 가능하듯이 반대로 여자들도 남자 머리를 이해해버려요. 맞아요. 2년이 지나면 맞아요. 그 쉐입이나 이런 거 감성을 더 이해하고 맞아요. 이성에서 오는 그런 부드러움이 또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또 장점을 가져가 버리기 그치. 때문에 그게 그 메리트가 반감이 돼요. 한 2, 3년이 지나버리면. 맞아요. 네. 너무 어떻게 이렇게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슈퍼민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우리 나 우리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네. 저희랑 너무-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남자 얘기가 하고 싶었겠어요. 아 진짜 너무 예리하게 항상 2대1이거든. 예리하게 이야기한 게 저는 기술의 끝은 3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년만 딱 지나면 모든 커트와 모든 테크닉들은 어느 정도 다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맞아요.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여자도 트레이닝을 하면 남자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남자도 똑같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이 특정적인 부분을 남자 전문이다 아니면 붙임머리 전문이다 염색 전문이다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좋은 전략이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걸 경험할수록 저는 상상력의 폭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여자 머리도 할 줄 알고 업스타일도 할 줄 알고 해봐야 이제 남자 머리가 앉았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을 위해서 헤어를 여러 개를 다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특정적으로 나가는 건 괜찮지만 디자인적인 가능성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꼭 머리만이 그 다양한 경험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다양한 자극이라는 건 뭐든지에서 다 자극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 바버샵이라고 이제 전문 바버분들 많이 있고 이제 맨즈 헤어 디자이너가 있고 그냥 우리 같은 헤어 디자이너가 있고 네. 혹시 그게 뭐 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 근데 바버샵이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하얗고 너무 짧고 너무 각져 보이고 너무 반듯하다 보니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층은 굉장히 협소하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롱의 느낌은 뭔가 모르는 아쉬움이 있고 그 바버샵에 딱 떨어진 뭔가가 비스포크된 뭔가가 정형 딱 맞는 그런 느낌은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 틈이 맨즈 헤어라는 걸로 만들어진 거. 혹시 그 자격증은 바버는 다르죠? 이용사 자격증이 그렇죠. 있어요? 이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바버샵이라고 하는 곳은 진짜 이발소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시술 범위가 어떻게? 시술 범위는 다 하는데 면도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저도 바버샵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완전 올드스쿨 바버 네. 스타일 있죠. 네. 물론 제가 하진 않을 거지만 네네. 되게 좋아하고 멋있어 보인단 네네네. 말이에요. 딱 착장도 클래식하게 딱 네네네. 있고 문신 막 있고 네네네. 수염 기르고. 여기 근데 그럼에도 제가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저는 바버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리스펙합니다. 근데 경쟁력이 솔직히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제일 큰 틀인 이 면도를 우리나라 사람은 면도를 자기가 하거든요. 수염이 자라서 면도를 하는 게 아니고 피부 관리의 개념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냐? 많은 사람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면도를 한다는 거는 이게 피부에 칼이 닿아서 이 싹싹 밀리는 그 느낌이 굉장히 살롱과는 다른 뭔가가 남자 느낌이 강해. 그래서 목덜미랑 네이프 쪽에 있는 머리를 다 면도를 해요. 이 라인은 면도를 정리해줘. 근데 그거는 그냥 칼이 닿는 그 느낌이 살롱에서 주지 못하는 그들만의 감성이거든요. 그거는 진짜 약간 힐링이에요. 저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저도. 오세요. 네. 우리는 나 구경 아니 갈래. 근데 여자들도 면도를 해요. 진짜요?
아니 이런 잔털 이런데 맞아요, 맞아. 어디? 잔털이 이게 솜털이 있거든요. 그 솜털이 파우더를 바르면 이 솜털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먹잖아. 얘가 다 걷어내잖아요. 그럼 화장이 엄청 잘 뻗어요. 그럼 미르면 두 배로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수영은 우리 여기 나무 뿌리 같이 자라야 돼. 1년 몇십 년을 밀었는데 청담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아 지금 바뀌었나?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근데- 원장님이 이제 나 오래되셔서 너무 그런 옛날 거 아니에요? 사람이야. 아니, 근데 청담동은 약간 새침대기들만 있다. 청담동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서 연예인들 머리를 한다는 맞아요. 것 자체가 TV에서 나오는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 정말 높게 느껴져. 맞아요.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있어 사실. 근데 역삼동에 지금 계시지 않으세요? 역삼동이랑 청담동은 다르죠. 달라요.